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미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네, 그럼 의안번호 제9-643호 평택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조직 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갑질 피해 신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누구든지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감사부서에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갑질 피해 신고를 처리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갑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갑질 행위 여부 판단,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갑질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평택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갑질 조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이제 2023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이제 갑질 어떤 금지나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권고 사항이 있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도 2023년도부터 이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 라이브 교육에서 갑질 근절 교육을 별도로 빼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3월달에 이제 조직 내 저희 공직사회의 어떤 조직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거기에서 설문조사 응답 중에 70%가 넘는 비율이 이제 본인이 갑질을 직접 경험을 했거나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거나 뭐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제 답변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조직 내 어떤 조직 문화를 좀 개선을 하고 이렇게 MZ 세대들과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려고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갑질 문화라고 표현을, 이게 뭐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갑질 문화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 불문율처럼은 보이지 않게 계속 와 있던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그런 행동 강령에 의해서 그동안 어떤 홍보라든가 예시라든가 이런 걸로 좀 갑질에 대한 거를 얘기한 적은 있나요?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게 23년도부터 갑질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7월 달에도 간부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별도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인터넷에서 이제 교육. 온라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22년도에 갑질로 신고돼서 하나가 있었고 24년엔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런 문화를 좀 제재하고자 이런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개선의 개선하고. 목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신고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경우죠. 여기 보면 알고도 참았고 또 신고하지 못하고
막 이런 사례가 아마 통계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했을 때 83%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3월 달에 그때 이제 답변한 응답 중에 그 상하급자에서 갑질이 조금 발생을 한다는 그런 이제 설문 결과하고 또 갑질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개선이 된다면야 더할 나위 좋은데,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나는 의문은 들어가요. 예.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직자 행동 강령이나 평택시 공직자 행동 강령 규칙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별도로 갑질 조례로 제정을 하는 이유는 어떤 아직까지도 약간의 권위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공직사회 내에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좀 관계 개선을 하고 어떤 그 조직사회 내에서 이런 분위기에 따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저희는 이제 같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이런 조례는 사실 갑질이든 을질이든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받은 자료에는 굉장히 사례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의의와 함께, 이거는 개선하고자 하는 거지 누구를 꼭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또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개선 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직원 설문 조사를 또 하고 또 교육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조직사회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질 피해 신고할 수 있다. 뭐 또 이런 부분, 또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그 3조 보면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이렇게 접수를 하고 그 부분이 인지돼서 그 인지돼 가지고 정말 갑질을 당했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담으신 건가요? 네, 일단은 갑질 피해 신고는 누구든지 이제 갑질 피해를 이제 경험을 했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신고 내용은 저희가 여기 이제 2항의 1번에 보면 뭐 신고자 이름에 연락처를 이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구술이나 뭐 익명 신고로도 또는 인지 신고로도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조사를 이제 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종료까지 예,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갑질 행위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행위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증거 자료에 첨부가 잘 된다면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상세하게 잘 풀어놓으신 것 같으니까 조례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 관계가 이런 갑질 을질이 없이 서로의 어떤 부분을 영역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평택시 소속 이게 이제 목적이 평택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 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공무원 등이 이제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해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민원을 신청한 신고인에게도 이제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거나 뭐 지원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 우리 그 11조에 보면 일단 먼저 6조를 보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이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기 보면 이제 그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한 게 있어요. 그 위촉직 의원은 다음 각 호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은 여기 이제 7명으로 했는데요. 네. 저희가 풀 구성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위촉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7분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뭐 이게 노무사분든지 변호사분든지 위촉을 해서 하는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풀구성을 해서 네네, 그중에서 인력 7명 풀구성을 해서 하려고 인력 풀구성을 예, 해서 그렇게 7명을 생각하고. 선정해서 심의를 한다.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예, 그래서 성별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사안이 발생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경우에 성별은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풀 구성할 때 그 네네. 규정을 마치겠다. 네네. 그리고선 그 중에서 7명을 선정해서 네. 심사를 한다. 네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 구성에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나요? 그런 내용을 7명 위원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지금 그 풀을 15명 정도를 구성해서 7명을 선발해서 지금 심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표기를 해도 상관없나요? 근데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네, 저희가 이제 인력풀로는 한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정도 구성을 하고 이제 심의 당일날은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 저희가 성별 배분은 분배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대로 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네.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건지. 네, 그리고 그 11조에 보면 조사 등의 실시 해가지고 시장은 이제 11조 1항에 시장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이제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갑질 행위와 관련한 전문성 가진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건지 이런 게 좀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갑질 피해 신고를 해서 뭐 그 처리 그 신고를 해서 이렇게 했던 직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네. 정기적으로 이 조례의 어떤 개선상이랑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 거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 전 직원도 포함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2번 같은 경우에 조사나 심사를 할 때 관련 전문가, 노무사나 변호사 분들을 그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자문을 예, 요청할 수 필요한 있다. 부분은 조언을 구해서 조사를 좀 더 이렇게 잘 해보려고
자문을 요청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그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좀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조사 등의 실시 이 제목도 네. 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시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게 그러니까 갑질 피해 신고한 사람을 조사하는 건지 이게 좀 네, 명확치 네. 않은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예방교육 17조에 예방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 보면 이제 여기에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강사 및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한 갑질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좀 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 대책 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갑질 피해자나 이 피해자나 갑질 신고자에 대한 좀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심리 지원, 치료라든지 뭐 법률 지원이라든지 예, 네.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네.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현재 지금 사이버로 1년에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청렴 라이브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교육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지금 또 요즘 또 을질에 대한 또 이런 의견들이 많고 하니까 저번에도 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거를 좀 시행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좀 뭐 부작용이라든가 또 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개정을 하든지 그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네, 그 추이를 부분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부분도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개정을 통해서 네.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시 이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이죠. 예, 개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이 있으면 뭐 그거 잡고 개정을 하는데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안 제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좀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못 담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건 뭐 추후에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정비를 하고 문제성이 발생되면 이게 이제 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은 법 같은 경우 상위법은 너무 디테일하게 안 담고 다 위임해서 이제 내려와서 세부적인 걸 갖고 어느 정도 좀 담는데 이거 갖고 뭐 여기가 문구의 해석 때문에 뭐 소송이 걸리고 그런 거는 거의 조례로 해서 그런 건 별로 없다라고 봐요. 솔직히 조례는 거의 지원이든 이런 관련된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다만 담다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담으면 너무 막 이것저것 해석하기도 힘들고 유연성을 좀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임의 규정을 많이 부여해서 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권한을 좀 어떻게든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문구 선택을 거의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디테일하게 그걸 갖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다는 건 쉽진 않은데 그 대신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엉뚱한 용어를 선택해서 써버리면 이게 가끔 보면 조례를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 조례를 갖고 이쪽 거를 이쪽에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거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잘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해가지고 싹 조례를 전체 좋은 것만 담아가지고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면 되는데 이 오타나 틀린 부분도 같이 따라오는 부분 우리 항상 요새만 얘기 많이 나오는 논문 표절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오타를 갖다가 삽입해서 그런 논문 표절도 많이 발생되는 게 종종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와 같이
우리 조례도 그런 경우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많이 발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서 김영 의원님이나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뭐 몇 가지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지금 단어의 용어의 선택에 있어가지고 많이 이쪽에서 법적으로 쓰는 게 준용한다, 따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준용한다와 따른다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쓰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혹시 우리 감사관님 아세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용하고 따른다는 그냥 보면 그냥 준용은 한자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준해서 예? 사용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안 보고 그냥 만약 그 단어를 그냥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럼 준해서 사용한다 그러는 건 그걸 그대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준용한다는. 근데 따른다는 그거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이 우리 조례나 법조문에 들어갈 때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타 법에 어딜 준용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 많아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위해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살짝 바꿔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준용한다라고 쓰는 표현이 맞아요. 그건 이제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안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그건 좀 판단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여기 7조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서 사항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의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요거보다는 따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똑같이 따른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13조 보면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이렇게 보면 14조는 불이익 조치의 금지 여기에도 용어가 불이익 처분, 불이익 조치, 불이익 처분 이런 게 이제 15조로 가까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관련된 이 용어가 정확하게 이게 맞게 쓰여져 있는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조치와 처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치와 처분은 그래서 이제 단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통일성 있게 쓰느냐 아니면 잘 해석해서 쓰느냐. 그래서 잘못 갖고 오면은 그냥 갖다가 붙이기만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좀 고민하는 제정할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고민은 뭐 한 1, 2개월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본 초안은 다 지자체든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새롭게 혹시 인정 전국에서 없는 거를 만든다 그런 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이 우리 조례 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정. 근데 이제 타 지자체에서 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거는 뭐 쉬울 수 있고요. 잘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 관련돼서 좀 눈에 보이는 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뭐 각자 논의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갑질 피해 지원 조례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갑질 및 을질 피해자 지원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갑질 피해도 있지만 요즘은 그 을질 피해가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공공시설이라든가 정당에서도 이제 이런 그 피해가 갑질도 있지만 을질 피해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부모나 이제 그 전에는 선생님께서 갑질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부모님께서 갑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시에서는 뭐 갑질 피해 지원 조례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되지만 차후에는 을질 피해자도 함께 구제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4조에 보면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하는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감사 부서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원센터 설치를 어떻게 이게 운영할 건지 아니면 크게는 뭐 이렇게 민간에 위탁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그 청렴조사팀에서 이제 갑질 관련 업무는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예. 별도로 센터나 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예. 청렴소 팀에서 이제 팀장과 팀원이 지원센터 역할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청렴조사팀에서. 청렴조사팀에서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혹시 또 이제 지금은 뭐 직원이 2,369명 뭐 이렇게 평택시가 앞으로 100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공직자 수도 이제 많아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뭐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미리 해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 조례가 뭐 잘 지원이 돼서 그 공직사회에서 이 피해자가 발생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